미분이 뭔지 알아? 그럼 혹시 미분 계수는 알아? 공부를 했는데 다 잊어버려. 그게 개념이 빵꾸가 나는 거야. 개념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선생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너가 수임이구나. 네, 맞아요. 선생님은 수학 가르치는 이승효라고 해. 수임이랑 같이 수업하게 될 거야. 반가워. 아니, 근데 제가 선생님 들어오시자마자 죄송한데 제가 수학에 진짜 심각한 고민이 있거든요. 아, 그래? 네, 근데 옆집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막 수업 선생 커뮤니티에서 엄청 리스펙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선생님이 이제 오르비라는 입시 커뮤니티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올해 이제 3년째 됐는데 칼럼을 많이 쓰고 있어. 그래서 이제 칼럼이 누적 조회수가 지금 한 120만 정도? 내가 올해 쓴 칼럼 중에 쌉고수 vs 고수라는 칼럼이 있거든. 진짜 수학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 물어봤을 때 딱 대답해 줄 수 있고 시험 보면 항상 좀 잘 볼 것 같은 그런 친구 있지? 네. 쌉고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냥 고수보다는 좀 레벨이 높은. 저도 그럼 그 쌉고수가 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을 잘 보려면 일단 수능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평가원에서 말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내용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영역인데 내용 영역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개념, 교과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고수든 쌉고수든 교과서 개념은 다 알아야 되겠지.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 평가원에서 행동 영역이라고 해서 4가지 능력을 평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있어. 그게 계산력, 이해력, 문제 해결력, 추론 능력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계산이나 이해, 문제 해결력까지는 어느 정도 다 된다라는 전제하에 추론 능력을 특히 강화를 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뭐 이건가 저건가 그건가? 그래서 케이스 1번, 2번, 3번 이런 상황들을 다 따져보고 1번은 되고 2번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쌉고수 레벨로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으로 푸는 거지. 근데 쌉고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체크를 해서 확실하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거야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쌉고수랑 고수의 이제 차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예시를 내가 한번 보여줘 볼게. 문제 보면은 맨날 나오는 게 함수 fx 어쩌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네. f'a가 0이야. 네. 그러면 fx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 그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 x는 a에서 함수가 지나가는데 f'a가 0이니까 미분계수가 0이야. 이 a 근처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에서는 어떨 것 같아?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지. 이 모르는 상황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야. 근데 그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추론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그래프 전체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위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접하면서 그려질 수도 있는 거겠지? 네. 또 3차 함수 같은 거 배웠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접할 수도 있고 내려오면서 접할 수도 있는 거겠지? 따라서 f'a가 0이다. 딱 조건 하나만 있으면 fx의 그래프는 이 4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놓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알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알 것 같지? 요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려. 6월 모의평가 시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14번 문제가 좀 어렵거든? 근데 어렵기는 하지만 또 잘 맞춰. 왜냐면 기억니은 디귿 문제니까 웬만하면 믿고 찍는 5번으로 찍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또 5번이 아니었어. 그래서 많이 이제 틀렸는데 네. 이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을 이제 추론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fx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게 3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 3가지가 딱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뭐 접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한 가지라도 놓치게 되면 니은을 틀리게 되는 거야. 뭐 함수 fx는 극대값을 갖겠네 이렇게 이제 풀고 넘어갔는데 시험 끝나고 났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구나 이렇게 틀릴 수도 있는 거겠지. 그래서 그거를 공부할 때 항상 다른 케이스들도 없는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는지 전부 다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쌉고수가 되는 길이야. 근데 저도 쌉고수 되고 싶은데 선생님이랑 수업하면 그럼 쌉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쌉고수 되는 거는 진짜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수임이 보러 온 거 아니겠어? 그래서 수임아 지금 수학 공부하는데 고민이 뭐라 그랬지? 요즘 수학 문제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막 10번부터 어렵고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는 막 개념이 중요하다 하고 저기 가면은 응용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진짜 뭐가 중요한 건지 진짜 너무 헷갈려요. 다 중요해, 수임아.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또 더 중요한 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지? 수임이 생각은 어때? 근데 공부할 때 개념은 일단 기본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신유형을 풀면서 응용 문제를 푸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수임 말도 뭐 틀린 건 아니야. 문제를 결국에는 잘 풀어야 되니까 14, 15, 16, 17 이때만 하더라도 수능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 그때 기준으로 보면 어려웠을 수도 있긴 하지만 27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오고 3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그 3문제를 킬러로 불렀단 말이지. 그럼 27문제가 조금 쉬우니까 나올 유형들을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았어. 그래서 지금보다 등급 컷이 되게 높았고 2015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100점, 2등급이 96점. 요즘은 경향이 많이 바뀐 거야. 아까 수임이가 얘기한 것처럼 10번도 어렵고 뭐 9번도 어렵고 8번도 심지어 어렵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게 계속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거를 틀리는 이유가 정확한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 학생들이 많은 거지. 근데 응용된 문제를 많이 풀기 전에 우리는 수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요즘은 준킬러가 강화됐다고 그러지? 준킬러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형별로 문제를 암기하고 풀이법을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것에 좀 한계가 생겼다고 해야 될까? 아까 말했던 추론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 다시 말하면 어떤 사고력 같은 건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사고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야. 이제는 그런 바뀐 수능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 중요한 건 저도 알긴 알거든요. 개념 공부라는 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려줄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작년 수능 13번 문제인데 13번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 그리고 뭔가 좀 처음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 근데 여기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로그가 나왔어. 그럼 이걸 이제 틀렸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풀다가 못 푸는 학생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로그 문제가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 로그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로그에 대한 해석을 하기 이전에 여기 지금 직선이 2개가 나오거든. 그 두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다른 직선이야. 이걸 캐치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로그에 대한 성질은 알고 있는데 직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안 됐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직선 혹은 직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란 말이지. 그래서 개념을 공부를 할 때는 중학교 개념부터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돼. 저는 근데 알고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제대로 몰랐던 건가 보네요. 혹시 너 수트 공부했어? 한 번 봤어요. 한번 보긴 봤어? 네. 그럼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미분이 뭔지 알아? 미분 접선의 기울기. 아, 그치. 보통 이제 그렇게만 어렴풋이 좀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혹시 미분 계수는 알아? F 프라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렇다니까? 공부를 했는데 다 잊어버려. 그게 개념이 빵꾸가 나는 거야. 수투는 결국 미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미분이 뭔지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거를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미분계수, 도함수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른다는 거지. 미분이라는 거는 도함수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도함수가 또 함수잖아. 그러면 함수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럼 또 함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응 이렇게 나오는데 또 대응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개념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구멍이 생긴 것들이 또 있다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개념 공부는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되게 뻔한 얘기긴 한데 교과서는 일단 무조건 봐야 돼. 다른 것도 볼 수는 있다? 근데 교과서는 필수야. 근데 교과서가 진짜 좀 뻔한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뻔하게 들리는 게 교과서를 보면 다 아는 것 같거든? 뭐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좀 알게 돼. 네.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교과서를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기 전에는 교과서만 봐도 돼. 근데 교과서 공부가 됐다 혹은 개념 공부가 됐어 뭐 개념 수업을 들었어 이 단계가 되면 꼭 문제랑 같이 교과서를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 문제는 최근에 출제된 수능 문제나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게 좋아.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 수능 문제를 가지고 왔지. 자, 이게 지금 9번 문제야. 9번은 이제 4점짜리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라서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학생들이 이 9번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보조선들을 그리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얘를 보자마자 그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직선이란 말이 나오고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PQ라는 게 나오는데 교과서 내용에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직선이 나오고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왔으니까 두 점 잡아서 직각삼각형 그리는 거야. 그려놓고 보면은 되게 쉬워. 선생님 또 다른 것도 보여줄까? 네. 이거는 작년 수능 11번 문제. 11번 문제도 비슷했어. 작년에는 좀 도형이 특히 좀 중요했지. 1번 문제도 삼각함수 문제지만 여기에 뭐 정삼각형이 어쩌고 막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파란색 선, 빨간색 선 이런 선들을 그려주면서 보조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럼 이 보조선을 왜 그리냐?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이건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서 합동인 것을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교과서에 나온 얘기야. 그래서 교과서를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그림이라던가 증명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잘 공부를 해놓으면 시험장에서 뭔가 익숙하게 느끼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보조선 같은 거 그리는 거 있잖아. 필연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근거를 교과서에서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진짜 그동안 교과서로 공부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치. 교과서 봐야겠어요. 맞아. 이거 보여주면은 선생님 이거 처음 봐요. 이런 학생들 진짜 많다니까. 아니, 근데 혹시 배 안 고프세요? 간식 안 드실래요? 배 너무 고파. 장난 아니야. 저희 집 주변에 핫한 카페에서 사왔거든요. 오 핫해. 장난 아닌데? 한번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뭐야? 근데? 에그 타르트예요. 에그 타르트. 근데 어떻게 먹는 거냐? 손으로 들고 먹어야 되나? 어때요? 맛있으세요? 존맛탱. JMT. 그러면 수임아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수임이는 성적이 왜 안 오르는 것 같아? 친구들도 다 열심히 공부하니까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하는데 뭔가 그치. 집중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 보면은 효율적인 방법 찾아서 공부 잘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방법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것저것 남들 하는 거 막 따라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쵸, 뭐 애들이 하는 게 좋아 보여서 따라 해보고. 그렇게 무지성으로 따라 하다가 허수가 되는 거야. 남들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그게 좋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 본인한테 필요한 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지. 아까 너가 효율 얘기를 했는데 효율 너무 따지고 있는 거 아닌가?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생각보다 그런 거 생각 잘 안 한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공부를 계속 하는 거야. 효율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선생님도 그럼 그냥 공부를 하셨어요? 그냥 했지. 밥 먹듯이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그냥 하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되는 거지.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나는 이게 효율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좁은 시험 범위를 공부를 하는 거라서 효율적으로 막 벼락치기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수능은 시험 범위도 많고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효율을 너무 따지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쌓여가는 거, 누적되는 거 그거가 되게 중요해. 그걸 믿어야 돼. 집중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습관일 수 있다. 요즘은 인강도 많이 보고 영상으로 공부를 하거나 복습하기가 되게 좋잖아. 네. 공부하다 피곤해 막 이러면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영상 다시 보기 하면 되니까 좀 놓쳐도 되고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수업 들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듣는 게 습관이 되면 시험 볼 때도 두뇌를 풀가동해서 가장 집중력이 좋은 상태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힘드니까 공부 시간 자체가 좀 줄어들 수는 있어. 네. 근데 순공 시간을 줄이더라도 집중력을 유지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오늘 수업 덕분에 수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 것 같아요. 수임이 너 같은 학생들한테는 딱 선생님이 딱이라니까. 그럼 우리 다음 수업은 언제 할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해보고 그냥 따로 연락을 한번 드려볼게요. 신중하게 골라야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선생님 같은 사람 찾기 쉽진 않을 거다. 그건 맞죠. 근데 제가 고민을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연락 기다릴게. 네. 안녕.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래.